최근에 뭐 물가 상황 잡히고 있다고 해도 앞서 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뭐 PC 같은 경우도 3%대고 근원을 따지면 4%대를 기록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끈적끈적함은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물가 목표치 2%를 높여야 된다. 저는 숫자가 목표로 다가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목표를 올려버리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목표치 2%를 한 3%로 높이자. 그러면 이제 목표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 예. 게 사실은 경제 자체가 조금 고비용 구조의 경제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는 거를 봤을 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블록화가 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경제로 이행을 하면서 사실은 아주 싼 화석연료로부터 조금 덜 싸더라도 이제는 뭔가 친환경적인 연료로 그렇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고비용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체가 숫자가 올라가는 어떤 기조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때 너무 2% 인플레이션 타겟을 고수했을 때는 금리 자체가 너무 긴축적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금리가 긴축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짓누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연준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매니지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오고 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돼서 한 3% 근처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꼴대를 옮기자라고 해버리면 예. 그 자체가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을 만들고 그 비용 중에 하나는 뭐 프랑스 중앙은행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높아지면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 금리 자체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질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한 건데 그러면 명목 금리 더 올라갈 수밖에 높아지면 없죠. 그럼 사실은 가게나 기업들이 뭔가 돈을 빌리는데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저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거기에 적응하자라고 해버리면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어떤 정책 그 무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혼란이 되게 클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2%안 되니까 3%로 가자. 네네.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도 네. 허준영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목표치를 높이자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3%로 높이는 정책을 고려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왜 2%냐 그리고 이렇게 2%로 그 설정을 하였을 때 정책적인 룸이 높지 않는다는 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에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를 하회했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강하게 개입을 하되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연준이 그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뭐 3%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제로 로어 바운드 상황에서도 제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에 대한 근거 자체도 사실은 되게 학술적으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예, 예. 실제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명시화하면서도 2%라는 수치를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거는 이 2%라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처음 그 언급한 사람이 지금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그린스펀에게 99년도에 제안을 했고 2012년 돼서야 공개적으로 명시화되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명시적인 기간이 짧았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이제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놀이는 할 때는 아닌데 네네. 이 모든 나중에 장기적으로 장막들이 봤을 이제 때. 걷어지고 나서는 네네. 정책적인 룸이 너무 얇은 거 아니냐, 패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뭐 2018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 논의를 뭐 이후에는 해볼 수 있지 이후에는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